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곳 LA 지역에서 스트리트 벤더들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 관련 범죄는 2010년 이후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 내 대다수 주택 소유주는 실거주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기보다는 임대로 내놓기를 선호한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LA 한인타운을 지나가다 보면은 저녁에 이 타코 트럭 등 거리에서 음식 등을 판매하는 스트리트 벤더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 LA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데 이 스트리트 벤더들을 타겟으로 한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하룻밤 사이 LA 다운타운과 한인타운 옆에 그 웨스트레이크 지역, 또 헐리우드 지역 이런 곳에서 타코 트럭 여러 곳이 일단 강도 피해를 당했다는 소식 기억하시죠? 네. 지난달 16일 단 3시간 안에 6곳의 타코 트럭과 스탠드들이 털렸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수백 달러 현금을, 또 다른 피해자는 휴대전화 등 금품을 강탈당했는데요. 당시 하룻밤 사이 여러 곳의 스트리트 벤더들이 피해를 입어서 크게 뉴스로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 스트리트 벤더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최근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관련 범죄가 늘었는지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지역 범죄 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LAPD 자료에서 지난 7월 한 달 동안 스트리트 벤더가 피해를 입은 범죄는 총 43건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운데 과반인 25건은 강도 사건이었습니다. 이 43건은요, 최소 2010년 이후 월간 최다 범죄 건수였고요. 그 한 달 전인 6월 20건보다도 2배 이상 급증한 수치였습니다. 네. 그 이전에 최다를 기록했던 게 작년 6월 35건이었는데 이때와 비교를 해봐도 8건, 그러니까 한 달 동안 8건, 꽤 많이 늘어난 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이 이제 9월 11일인데 이 올해 들어서는 지금 스트리트 벤더를 상대로 한 사건이 총 몇 건이나 발생한 거예요? 네,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집계가 나왔는데요. 네. 이 기간 동안 LA시에서는 스트리트 벤더를 타겟으로 총 202건의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1건보다 18%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매년 살펴보면요. 1년 동안 2018년엔 147건, 2019년엔 166건, 2020년 140건, 그리고 2021년 192건이었습니다. 지금 이 숫자들은 1년 전체를 다 집계한 건데 보시면 그래도 200건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미 200건을 넘은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해가 232건으로 연간 최다치 기록했었는데 지금 이 속도로 추정을 해본다면 올 연말 되면 이 작년 수치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 300건 되겠네요. 네. 그러면 LA 지역에서도 어느 곳에서 스트리트 벤더 관련 범죄가 많이 일어난 곳으로 지금 보이나요? 바로 LA 한인타운 옆 그 웨스트레이크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웨스트레이크 지역에서 총 29건 발생했는데 이건 지역별로 나눠봤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한 겁니다. 웨스트레이크는 보시면 특히 더 스트리트 벤더들이 많이 있는 편이죠. 그 메가더팍, 또 메트로 전철역 주변 이쪽으로 스트리트 벤더들이 많은데 그런 이유로 이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는 그린 메도우스라고 그 사우스 LA 지역에 여기서 그 다음 범죄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강도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강도 사건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0년엔 35건, 2021년 53건, 그리고 2022년 75건 이렇게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미 88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네. 올해 집계된 그 스트리트 벤더 타겟 범죄 가운데 전체 43.6%,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엔 전체 32%로 집계됐었는데요. 스트리트 벤더를 상대로 한 범죄 가운데 강도가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데 확실히 강도 사건이 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신고가 된 거잖아요. 신고가 되지 않은 것까지 더하면은 범죄율은 더 높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특히 스트릿 벤더들 같은 경우엔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릿 벤더들 가운데 그 체류 신분이 걸려 있거나 그렇겠죠. 아니면 이제 언어 장벽 이런 네. 것들이 있는 이민자들 상당수에 달하기 때문에 일부러 신고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또 타겟이 될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갱단이 지역 내 스트릿 벤더를 대상으로 이른바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그런 보복에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인데요. LA를 비롯한 남가주에서 지금 떼강도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노스리지 지역의 메이시스 백화점에서 또 떼강도가 출몰해서 털어갔다는 소식을 앞서 모닝뉴스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사건 좀 짚어볼까요? 네, 이 사건은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노스리지 패션 센터 안에 있는 메이시스 백화점 여기서 떼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메이시스 백화점이 일요일엔 오전 11시에 문을 여는데요. 11시 10분에 발생했으니까 문을 열자마자 거의 바로 들어가서 털어간 겁니다. 경찰은 이 떼강도 용의자가 최소 10명에 달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또 휴대전화로 이제 촬영된 영상들이 지금 속속 소셜미디어에 올라오고 있는데 최소 6명 용의자들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번에도 용의자들은 마스크 쓰고 대부분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범행 직후 번호판이 달려있지 않은 그런 인피니티 검은색 차를 타고 도주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네, 그밖에 더 업데이트된 그런 소식은 없나요? 아직까지 경찰이 특별히 업데이트한 내용은 없는데요. 예. 그런데 앞서 시간 관계상 전해드리지 못했던 내용이 있긴 합니다. 예. 그 당시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면 이번엔 시민이나 그 쇼핑몰 내 직원으로 보이는 몇몇이 그 떼강도 용의자들을 막아내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커다란 쓰레기 봉투 같은 것에 한가득 물건을 쓸어 담아 용의자 여러 명이 뛰어 달아나는데요. 예. 이때 처음에 여성 한 명이 이들을 뒤쫓으면서 막아내려 하고요. 그러자 이제 다른 몇몇의 사람들도 함께 뛰어들어서 막아내려 했습니다. 그 후 한 용의자는 빈손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금품을 털었는데 사람들이 막 막아서니까 이제 그냥 물건을 놓고 갖고 갔네요. 가지 못하고 이제 달아난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 떼강도단 적어도 2만 달러어치 물건을 강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뛰어들긴 했는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지금 캐런 베스 LA 시장과 수사기관들 지난달에 태스크포스 구성했다고 발표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큰일이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내 대다수 주택 소유주는 실거주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기존 보유 주택을 팔기보다는 임대로 내놓기를 선호한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는데요. 네, 부동산 중개 플랫폼 리얼터닷컴과 조사업체 센서스와이드가 지난 7월에 전국의 주택 소유주 2,000명을 상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벌여서 그 결과를 9일 내놨는데요. 보니까 응답자 60%나 다른 지역의 집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더라도 기존 집은 팔지 않고 렌트를 해주는 걸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현재 주택 소유자들의 상당수가 코로나19 발발 직후인 2020년, 2021년 그 기준금리가 거의 제로까지 떨어졌던 이 기간에 주택 모기지 대출을 받았거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매물 부족이 생길 것이고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리얼터닷컴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 매물 수는 작년 동기 대비 9%나 감소했고요. 예.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작되기 전인 2020년 초보다는 무려 46%가 줄어든 걸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택 매물이 줄면서 주택 가격은 이전에도 전해드렸듯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 S&P 코올로즈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에 따르면 6월의 주택 가격은 계절 조정 전 기준으로 전달보다 0.9%가 이미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작년 6월 피크에 비해서 불과 0.02% 낮은 수준이었고요. 이런 강세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계속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